8월 임시국회가 7일부터 소집되는데요. 국정원 해킹 의혹과 노동개혁 문제로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가 전국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전국 소식 홍익대 정군기 교수, 동국대 강훈식 교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문제, 누가 먼저 제기를 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야당이 갑자기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 필요하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한 380명 정도로 그런 결과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말이죠. 갑자기 왜 야당이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왔는지 우리 앵커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19대 국회 출발하기 전에 그때 국회의원 도저히 안 되겠다. 정치개혁 해야 되겠다 해서 300명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온 국민이 그때 다 여론조사 나오고 그랬는데 300명도 아닌 거의 400명이 가까운 숫자를 늘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요, 그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한 여러 많은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중대선거구제 같은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걸 들고 나왔는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늘어나는 데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 교수님이 강조한 거는 이제 갑작스럽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 왜 하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주장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국회의원 인원 정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를 같이 이제 섞어서 방금 말씀하신 건데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 작년 10월 3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3대 1을 2대 1로 해라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10개든 20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뒤로 선관위가 그렇다면 지역구 대 또 비례대표의 숫자는 2대 1이 좋다. 또 이런 이야기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두 가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거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측면들이 부각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들은 논의가 되어 왔던 건데요.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건 이제 물론 국민들의 반감은 심하고 지금 굉장히 국회가 뭘 하느냐 도대체 이런 문제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재의 기득권 구조를 좀 무너뜨려보자. 새로운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게 야당의 혁신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고 있는 세비나 고난들을 좀 대규모 좀 떨어뜨리자. 그 대신 인원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없애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권역별 비례대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당의 입장에선 지금 이대로가 제일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고 이것을 흔드는 어떠한 새로운 게임의 룰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예컨대 부산 경남에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30% 이상을 그 대통령 후보가 이제 예를 들면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수는 굉장히 미묘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의 입장들, 즉 부산 경남에서 득표된 사람들을 의원수로 좀 환원시키기 위해서, 즉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지금 현재는 전국을 놓고 순서를 정해서 비례대표를 이렇게 당선시키는 그런 룰로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별로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표력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주의가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그 권역별로 이제 비례대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영남 지역에서 그 1번을 찍은 이런 사람들이 또 비례대표는 또 야당이 줄 수도 있고 또 시뮬레이션 나온 거 보면은 야당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돼 있고 특히 그 진보 진영은 대폭 의석수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야당이 이제 선거 때마다 빅 텐트론 들고 나오잖아요. 그때 가가지고 이제 텐트 안에 모이자 그러는데 이 텐트를 선거제도라는 큰 콘크리트 집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빅 콘크리트 빌딩으로 바꾸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데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의 그 취지는 참 좋다고 보는데 근데 왜 늘어나야 되냐 이거죠. 그 김태년 의원 같은 사람은 300 맞춰 그러면은 결국은 의원들이 그 선거구 통합으로 자기들이 이제 숫자를 줄이면 되는데 그거는 싫고
또 비례대표를 줄이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줄이기는 싫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400명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이거 잘 주셔야 됩니다. 4년 전에 300명 안 된다고 국민들이 지상 명령을 내렸는데 또 이렇게 4년 뒤에 슬그머니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안철수 의원이 IT 그 CEO 하다가 갑자기 뜨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치개혁하자고 하면서 일본으로 들고 나온 게 그겁니다. 그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해가지고 그때 안철수 의원이 100명으로 줄이자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은 야당이 이런 국민 정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좀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말씀 중에 이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권혁필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면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4석 내지 5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통합당, 당시의 민주통합당을 이제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지난 19대 때. 그걸 보면은 5석 정도를 늘어난다는 거니까 실제로 지역 감정 해소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역구 의원수가 246명인데 이걸 유지하면서 또 맞추려니까 369명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비례대표도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 보면 이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한번 그래픽을 보실까요?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57%, 지금이 적당하다가 29%, 반면 늘려야 한다라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최소한 지금 숫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줄여야 한다는데 야당 오히려 늘리자고 하니까 한국갤럽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지금 여론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야당은 가고 있고 명분은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방문 중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300명 더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야 협상이 쉽지가 않겠네요. 의원 정수는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그렇죠. 총선 뭐 사실은 지금도 전반적으로 다 늦은 개념이 되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이미 늦었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상시적 선거 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야를 떠나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진행을 해서 신진이나 새로운 것들이 변화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 이야기를 지지부진하게 끄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원 정수 문제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의 룰을 크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물론 국민의 여론이 더군다나 이렇게 의원을 늘려나가는 국회나 여의도가 무능력하고 늘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저희들이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것은 새로운 여의도의 어떤 큰 축의 변화와 기득권의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20대에도 별로 새롭게 기대할 것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인구 증감의 문제를 보기 싫은 국회의원 숫자를 자꾸 늘린다라든지 이런 식의 볼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로 한 축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에 설득력을 갖고 응하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임모 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세계 정보기관들이 치열하게 정보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정보기관을 갖고 자꾸 정쟁을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반발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여당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야당도 국정원이 뭐 특별한 자료도 안 내놓으면서 믿어달라 뭐 이런 얘기만 해서 이거 국정조사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두 진영 다 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야당한테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게 뭐냐면 야당이 이제 그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을 들고 나와가지고 별 어필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국민들 관심이 벌써 이 국정원 이 사건으로부터 약간 멀어지고 있어요. 뭐 방송가에서는 국정원 주제 다루면 시청률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뭐 이제 앞으로 그 계속 그 여기에 대한 조사를 그 당 차원에서 진행을 하되 다른 그 민생 같은 걸로 이제 좀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집권한 뒤에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집권하면 또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좀 저는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야당이 답답한 마음에서 국정조사하고 특검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야당이 그 여러 번 그 여권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들고 나왔는데 한 번도
뭐 제대로 된 기억도 없고 네. 그 국민을 진부한 이런 인상만 보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글쎄요, 뭐 저는 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예. 그 야당이 어떻게 하면 그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인지를 한번 모색해보면 이런 그 환경이 필요하다 봅니다. 야당에서 이제 계속 요구하는 거는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사나 실체 규명에 좀 부담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뭐 실제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체적 진상규명이 있고 국민적 의혹의 해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여쭤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됐습니까? 이번에 어쨌든 국정원이 내놓은 자료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됐습니까? 즉, 바꿔 말하면 이 임모 과장님이 본인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제 뭐 좀 지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왜 이분이 돌아가셨는지, 또 이분이 도대체 지운 자료는 무엇인지, 또 이제 여당이 말하는 그 자료로 인해서 또 그러면 도대체 그게 그렇게 합법적이고 지워도 되는 문제였다면, 또 딜리트 키로 복구가 되는 정도의 자료였다면 도대체 이분이 자살은 왜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아무리 국정원이나 또는 정보위에서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계속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관의 국정원들이 매년마다 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 13년의 대통령 선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또 그리고 그 이어서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 이후, 또 그리고 또 이번에 해킹 사건까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대통령 직속기구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뭐 국회기구도 아니고 국무총리 기구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속기구인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의혹 사건들을 국정의 부담으로 가져갈 이유가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겠다. 매년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안 되는 것 같다. 철저하게 조사해라고 지시해야 되는 판인데 이것들을 국회의 정보위 소관으로 이렇게 그들만의 리그로 밀어넣는 것이 오히려 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들을 발본색원해서 매년 이렇게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순기능을 살리고 국가정보라는 측면에 안보라는 측면에 순기능을 살리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없애는 데 오히려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4대 개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노동개혁에 대해서 많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대통령이 이제 이제 집권 중반기, 네.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저는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진행이 됐고 공무원 연금은 뭐 제가 봐도 이건 미진한 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 생각에도 별 흡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의 합의안으로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미진한 가운데서 통과를 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면은 그 4대 개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대 개혁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없고 힘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승부를 걸었는데요. 지금 노동시장 개혁은 제가 봐도 피부로 느낍니다. 너무 심각하다. 비정규직 문제. 모든 젊은이들은 어떻게 인턴 아니면 비정규직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 졸업생들, 저도 뭐 대학에 있지만 4학년 졸업을 하고도 울타리를 넘어서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졸업 유예를 해요. 졸업 유예가 뭐 한 학기는 필수고 1년 뭐 이렇게 1년 반씩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의 세대 갈등까지 유발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에 정말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이제 대통령이 해결해보자. 그러면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임금 피크제 같은 걸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한번 주고 정년도 늘어난 기성세대들이 양보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에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 젊은이들 너무 요즘 힘들고 안타깝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 여야, 야당이 국정원 매달리지 말고요.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한다면은 내년 선거에서 더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 좀 제가 약간 결이 다른 것은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새로운 일자리와 일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래서 임금 피크제나 이런 것들로 정년을 늘리고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근데 문제는 임금 피크제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가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설명되지 않고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요. 제도적으로도 뭐 이걸 법적으로 그러면 이걸 해야 된다. 임금 피크제 도입하는 기업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아니고 또 이것들을 노사정위에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측과 기업들의 대화는 많이 그러니까 노동자와 사측의 대화는 많이 필요하지만 이게
실제로 정부가 강권하거나 강제할 힘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게 첫 번째 제가 궁금한 지점이고, 두 번째는 매 정부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사측이 편안한, 사측이 노동자들을 편안하게 쓸 수 있고 고용할 수 있는 데만 집중되어 왔던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급속도로 우리 사회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국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양보를 해야 젊은 사람들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 절벽이란 말이 있는데 갑자기 기성세대가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향후 3, 4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더 그 산업 사회가 고도화돼 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양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두 분이 대학에 계시다 보니까는 학생들 취업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절감하셔서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일부에서는 그 노동계나 근로자들의 분담만 강요를 한다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 정군기 교수, 동국대 강훈식 교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전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